이건 또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성추행. 자, 이 기자도 좀 뭐 사건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발생한 일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건 경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길 가고 있던 모르는 여성을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제 강제 추행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였던 한 10여 년 전에도 이미 강제 추행 혐의로 이제 이런 혐의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 12년 만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이 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땠습니까? 네, 먼저 1심 보면 이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에 성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해라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갔었는데 항소심도 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소심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결심 공판 이 당일날 이 남성이 또 참 상당히 좀 특이한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짐작을 해보면 이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상당 부분 이제 그 변명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명 경위를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농구도 하고 운동도 좋아했는데 당시 그 사춘기다 보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부모님이 액취증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액취증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상처가 잘 안 물지도 않고 피도 나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부작용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때 이제 부모님과 싸우고 또 화가 나고 또 이 행동 저 행동 다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겨드랑이에 그 땀 이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참 이 사전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직접 이 액취증 이 수술 찾아보기까지도 했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 겨드랑이 피부를 다 절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피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봉합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수술을.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겨드랑이 피부를 절제하고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어깨 관절에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런 후유증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후유증이 왜 성추행으로 이어지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10대 때 저질렀던 이 범행에 대해서 본인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그럼 그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 여성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만지고 도망갔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황당하시죠? 터무니없는 변명인 거는 맞는데요. 왜냐하면 액취증이라고 만취했을 때 강제추행을 결과적으로 한다라는 인과관계는 전혀 입증이 된 바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17살 때 성추행으로 사실은 처벌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성추행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이런 이제 이유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없이 내버려 두니까 30대 때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교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이 부분을 사실 해결을 안 해주면 사법부에서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또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이런 이제 교정 교화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유였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주장 재판부도 쉬이 설득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이 특히 이 피고인이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서 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 역시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 선처를 당연히 구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럼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선 양형 요소 중에 양형 요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진지한 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지한? 예, 이거는 정말 그냥 반성이 아니고 진지한 반성이어야 돼요. 아하. 그리고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잘못을 뉘우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과연 저런 이야기가 정말 재판부가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반영하는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나 질병 또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경우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뇌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해요. 하지만 이게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또 액취증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 성범죄 충동이 일어난다? 뭐 억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학적으로도 사실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다 볼 것이고 또 하나 이 진지한 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활자화된 어떤 그 단어 또는 문장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심지어 표정과 어조와 말투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질병의 핑계를 댄 거 하나만 가지고 반성하지 않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인다고 해야겠죠. 알겠습니다.